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3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미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날 ISM은 10월 제조업 PMI가 전달 56.6%보다 상승한 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56.5%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킷 이코노믹스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유로존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최종치가 50.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인 9월에 기록한 50.3보다는 개선됐지만 잠정치이자 예상치인 50.7을 소폭 하회하며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달러 강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9달러를 밑돌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2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1.76달러, 2.2% 하락한 78.7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이후 2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동차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로 인해 미국 정부와 1억 달러, 1,074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미 법무부와 환경보호국은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사상 최대치인 1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혼조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14% 하락한 17,366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18% 상승한 4,638선에서 S&P 500 지수도 0.01% 하락한 2,017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81% 하락한 9,251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89% 하락한 6,487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92% 하락한 4,194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은 혼조세로 마감됐고요. 유럽은 하락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성초놈센 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초놈 신창원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상승 추세를 좀 타나 싶었는데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도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고 유럽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전날 주가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글로벌 증시의 큰 폭등의 상승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밀렸는데요. 어쨌든 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쪽으로 가는 자리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보다 이제 선물이거든요. 선물에 이제 어쨌든 간 250의 저항,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250이,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야기시키는데 오늘 또 여기에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여러분이 대응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몸이 불편해서 하루 쉬었고요. 오늘,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무료 리딩 하니까 많이 방문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무료 리딩 하니까 방문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선물에 250포인트.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 대량 거래됐거든요. 매물대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업종으로 보면은 조금 적게 올랐어요. 업종으로 보시면 거의 그 자리입니다. 1965포인트 자리. 그 자리에서 저항받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선물과 종합효과지수가 좀 틀리게 떨어졌는데 지금 오를 때는 똑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동조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61일평의 하락입니다. 61일평의 하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 주가의 이제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다. 그렇지만 22평 드는 그러면 21평의 상승과 회전이다 이랬는데 이제 뭐 그럼 뭐냐? 주가는 굉장히 상승을 하지만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에게 이제 위안되는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MACD 오실레이터의 골든 크로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골든 크로스에서 데드 크로스까지 끝까지 버티자라고 이제 해야겠는데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영선 아래쪽에 요때 MACD 갈 때가 굉장히 힘들어가고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상승 이제 뭐 주가의 큰 폭의 하락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주가 상승하는 자리에서 조금 눌림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글쎄요 철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눌림 줄 때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눌림의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닥이 저희 염려대로 이제 계속 이제 물량을 우리 개인들 곁에 넘기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넘기는 이 부분 너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코스닥은 지금도 늦지 않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코스닥 자체가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은 어느 한 축이라 해서 우리 개인밖에 없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실적이 좋다고 나오는 순간에 매도 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코스닥이 골든 크로스에서 MACD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충분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코스닥을 아직까지 많이 하시는 분은 시대 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보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오늘 반등할 것 같은데 반등해도 또 코스닥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닥은 궁극적으로 300일 이평인 540, 32까지에서 횡보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직까지는 한 15p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 코스닥 15p가 뜨면 코스피에 거의 한 50포인트 이상 되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8개월을 안 주면서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목균형표 중에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기준선 떨어져가지고 스프링 스프레드 원 떨어졌죠. 스프링 스프레드 원의 하락이 주식의 하락이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스프링 스프레드 원이 뭐 또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지냐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스프링 스프레드 원이 일주일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승했을 때 팔면 언제든지 팔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식은 서서히 이제 상승 트렌드다. 지금 기준선 하락이 전환선의 꼬임에 그 뭡니까 호전 골든 크로스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후행 스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눌림 시에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스프링 스팬 2가 얇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조금 해뜨기 이외에서 제일 추워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투매는 나왔거든요. 구름 형성이 투매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식이 쉬어가지만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즘에는 몸을 가볍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손이 굉장히 마술을 드러내고 있다. 기관들은 상방향, 외국인은 하방향, 개수거의 비슷한데 개인들이 지금 선물은 돈이 없고요. 옵션에서 있는 돈은 다 질렀는데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유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불이 거의
철면피처럼 지킬 줄 알았는데 못 지키고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가와 금값이 우리나라 때는 제가 볼 때는 좋은 호재성 재료가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본데 지금 뭐 엔화의 약세, 엔화의 약세가 우리 한테 직접적으로 경쟁 체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글로벌 전체로 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좋아진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엔화 약세, 자기 통화의 약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경기가 안 좋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소니 워크맨 하나 있으면 학교 교실에서 대장인데 요즘 워크맨 누가 씁니까?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신혼 때 부잣집 따님들 소니 텔레비전 하는데 요즘 누가 소니 텔레비전 봅니까? 그만큼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엔 달러가 110원, 100원 또 캔데 110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본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잘 되면 또 통화를 더 풀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풀어도 일본 자체의 국민성 자체 그리고 글로벌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그런 마인드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잠시 효과다. 결론은 뭐냐면 세계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뭐 배부름, 몸집의 무거움 그런 부분을 한번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125만 원 찍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의 견인은 우량주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콜싹 자체를 끄집어 내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어제 주가가 12.3포인트 떨어졌지만 선물 같은 경우 1P 전후밖에 안 떨어졌고 그만큼 지금 하방 경기에서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서서히 큰 손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바닥이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연속 3일 이렇게 떴다는 것은 거의 10%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떴다. 이거는 그만큼 시중의 자금이 풍부하다. 시중의 자금이 풍부하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적대 마인드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일단 150포인트. 저는 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뭐 260까지도 분명히 간다. 이 주의의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선물을 마인드를 호전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12월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12월 만기에서 만약에 만기 끝이 못 된다면 뭐 3월로 넘겨가지고 버텨야 된다. 그 대신 여러분 풀 베팅은 절대 안 된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골이 깊으면 산이 깊듯이 여러분 보다시피 36P 빠졌어요. 36P가 때문에 최하저는 2분의 1은 반등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 2분의 1 해도 여러분 보다시피 258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한 10P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절대 마인드를 나쁜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계차트 형태로 봐서 주가에 이제 이미 상승 트렌드 점프를 했어요. 했는 부분에서 매물대 자층 자체를 쭉 보시면 255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258, 그다음에 261.51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한다. 그 중간에 뭐 눌림이 있고 여러분 있겠지만 저는 상승한다 쪽에 보니까 여러분께서 저와 동조를 하신다면 꿋꿋하게 위에 물린 것도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망 차트가 잘 맞죠? 그물이 일단 안 퍼진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야 돼. 퍼진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물이 안 퍼진 상태에서 상방이 타방이나 상방이 타면 바로 내려가는데 그물이 퍼진 상태는 그물 하나 자체가 이제 저항으로 다 적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뜸뜸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물은 260의 고기를 듬뿍 따라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금을 중심 가격대에서 여러분 굉장히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견인되는 게 전기전자 지수인데 이 빨간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의 수익률이 11.78%.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5.7%, 지금 이거 합치면 16%, 17% 정도의 이제 갭이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반도체 주가의 상승의 여력이 그만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게 붉은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에 이제 6개월에 4.5% 종합주가 지수로 4.5% 수익을 우리가 이제 6개월에 지금 좀 올라가지고 보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저평가, 글로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다. 저평가된다는 것은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나빠질 수 없는데 저평가된다. 저는 반등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S&P 500이 이번에 신고가 갱신하고 잠시 쉬어가는 그런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신고가를 내느냐 못 내느냐 신고가를 내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거 아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S&P 반도체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주가가 오늘 양봉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뭐 주가가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청소님 또 1900 깨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식은 분명히 뭐 중간에 가다가 MACD가 데드크로스 나가 주가 빠질 그런 염려는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본 견지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인들 저택했는데 개인들의 지금 수익 구조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옵션과 선물 구조적으로 개인들은 돈 먹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또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한 손절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 옵션 하시는 분들 물타기를 자꾸 하는 습관이 자꾸 있는데 과감한 손절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굉장히 걸려있습니다. 선물에서 먹고 있지만 옵션에서 굉장히 이미 거의 맞고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하고 투신들이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51.501로 가면 투신들이 지금 힘을 안 쓰고 있는데 완벽한 공격적인 마인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251.50 여기에서 우리 개인들이 거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죽는 개인과 외국인 다 죽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리고 있고 딱 호흡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조절을 하되 잘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관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지수를 쓸어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간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쓸어모으고 있다. 눌림목에도 계속 쓸어모은다. 보통 우리가 외국인들이 사고 한 보름 있다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들 산다. 외국인 산다 이러면 그때부터 한참 확인하고 우리 개인적 덤벼들 때 그때가 꼭지인데 지금 삼성전자에 사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기전자 특히 블루칩과 옐로칩 전기전자들의 외국인의 이제 사랑 이거는 굉장히 한번 관심을 줘야 된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그쪽을 외미나 기관들이 또 주가 관리하려고 보포 주식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의미를 한번 꼭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그 외국인 매수하는 그걸 수급이라 하죠.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수급의 일부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피는 보유, 코스닥은 현금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물린 종목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방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같이 웃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빅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후폭풍에 195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었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자동차주들의 급락세가 나왔죠. 지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 환율 상승이 지수 하락의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정말로 지수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인 것이 이제 지수도 지수지만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지수를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형주들의 급등과 급락세. 글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난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난주부터 단기적으로 10% 상승을 했는데 지수는 제자리인 상황. 이런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대차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리고 실적 하락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OCI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업종 대표주들의 하락세가 거의 대부분 반토막 가까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1980선 이하에서의 단기 저항적인 부분들, 그것이 한 방에 돌파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수의 단기적인 저항이 우하향하는 패턴으로 어떤 그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면서 하방 압력이 많이 받는 상황도 현재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맞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최근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게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었죠. 환율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투기장으로 이제 변질이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수 상승에 있어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락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치가 되면서 지수는 단기적으로 5일선까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환율도 박스권 상단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요일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신저가에서 급락을 멈추고 바닥을 기면서 상단 이평선들이 우하향이 되면서 수렴화되는 과정에서 상승객 쪽으로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도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현대차까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한 그런 배팅보다는 한 템포 가자라고 전략을 보자라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역시나 이제 환율적인 측면이 되겠죠. 환율에 대한 하락 1045원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이후에 바로 1045원을 찍고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글쎄요, 현재 구간부터는 상당히 박스권의 상단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일까요? 상단 최대 매물 격인 1080원을 일단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이제 음봉 마감을 하면서 오늘 환율에 대한 하락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렇다고 지수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단기적인 시황관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 되겠죠. 미국의 중간선거,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예측치들은 CNBC를 통해서 이제 본 상황으로는 공화당이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예상치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화당의 승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도력 공백 현상, 레임덕이 되겠죠.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악재로 등장을 했던 것이 미국의 디폴트 문제 중에 이제 중요했던 것이 국가부채 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도를 완전히 상회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하면서 내년 3월달까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면한 것이다
좀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공화당에 압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부채 한도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적으로 글로벌 증시에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상당히 지수 상승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1930선, 글쎄요, 오늘은 이제 환율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소폭 한테폭 강약 보합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1930선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제같이 음봉 마감한 상황에서 눌림을 한 템포 주고 바로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면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수는 상봉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 환율에 대한 압박, 그리고 1980선 이하 구간에서의 단기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 압력이 지수 상승에는 상당한 그런 부담감으로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방과 하방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주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 감당이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입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그리고 OCI나 화학주들,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상당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을 한쪽으로만 놓고 무조건적인 베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이 저의 그런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은 덜 먹어도 좋다라고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를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올 때 일단은 매도를 하고 전량 현금화하는 부분으로 포지션을 정한 그런 상황이고, 지수도 일단 제가 생각하는 레파토리에 맞게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지수 이번 하락에 대한 밴드적인 측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지 여부,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까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상황대로 일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과 하락을 모두 현재는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제가 10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현재 구간에서는 두뇌 플레이와 심리전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좀 안심을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현명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저는 1930포인트 이제 부근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종목 교체적인 부분들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배팅보다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템포 늦추는 그런 패턴을 이어가면서 지수 하락폭의 지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두코멘토께서 오후 2시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십니다. 특히 장 마감 1시간을 앞둔 코너라서 종목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상담받고자 하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요. 이두코멘토님께서 자세한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